안녕하세요. 캠핑 가지 않는 남자 지마입니다. 오늘 소개할 캠핑용품은 S비트 쿠커입니다. 예전에 비상용으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아직 사용을 못하고 차 트렁크에 박혀있던 건데 오늘 꺼내와 봤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3,000원도 안 되는 제품도 있고 알코올 버너용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무게는 가볍습니다. 대략 100g쯤. 백패킹용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데 물론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더 작고 가벼운 걸 쓰시겠죠. 크기는 13에 9.5, 3.9cm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서 비상용으로 집구석에 챙겨두거나 차 트렁크에 넣어두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재질은 아연 도금 철판이라는데 스텐같이 반짝반짝하면 좋을 텐데 좀 저렴해 보이죠? 다리가 덮개같이 덮여 있다가 사용할 때 열어서 이렇게 세우는 방식인데요. 지마 로고가 들어간 카드인데요. 뒷면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철판이 얇아서 다리 한쪽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는 약한 강도예요.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요. 이 안에 S비트 고체 연료를 넣고 다리를 덮으면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연료를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이대로 들고 다니면 되니까 좋네요. 측면에 다리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4개의 홈이 있는데요. 90도, 60도, 30도, 0도 원하는 각도로 다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맞게 다리 각도를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고정 방식이 지나치게 심플해서 다리 각도가 30도나 60도일 때 무거운 걸 올려두면 다리가 접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500g 이상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봐요. 하지만 90도에서는 1kg 이상도 버틸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맥주 500짜리 4개 2kg 정도 되죠. 2kg가 올라갔고요. 큰 문제 없어 보이죠. 여기에 355짜리 4개를 추가로 올려 볼게요. 4개 해서 1.4kg 정도 더 올렸고요. 총 3.5kg 정도 올라왔습니다. 더 올려도 버틸 것 같은데 이 정도도 충분히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소 중에 열에 의해서 철판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너무 무겁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닥면에는 이렇게 S비트 연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주변에는 원활한 연소를 위한 공기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면과 고체 연료 놓는 부분의 거리가 2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용할 때 열이 바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캠핑 테이블 위에 바로 올려두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체 연료 말고 알코올 버너는 열이 바닥으로 심하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를 살펴볼까요? 14g 12개짜리 패키지인데요. 패키지 상자를 살펴보면은 트로큰 베네스토프, 독일어인데 건식 연료라는 의미고요. 솔리드 퓨얼 고체 연료, 워터프루프 패킹, 방수 포장. 자, 이렇고요. 측면에 보면은 연료 하나가 12분 연소 0.5리터 물을 끓이는데 7분이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연료를 꺼내 보겠습니다. 연료는 이렇게 고체 칼에 조각 버터 같은 개별 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 방식이라 보관성이 좋기는 하겠네요. 흰색의 사각 형태고요. 4등분의 홈이 나 있는데 이건 그냥 모양이죠. 끈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건조해요. 가루도 떨어지고 냄새는 살짝 이렇게 찌린내 같은 냄새가 살짝 나요. 상품 설명에 나온 특징으로는 등이 있습니다. 이 상품 설명에 연소 후 재가 남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비교를 위해서 일반 고체 연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개별 포장된 걸 구매했고요.
이렇게 까보면은 용량이 30g 짜리예요. 술집에서 안주 데우는 용으로만 봤지 직접 사용하기는 처음인데요. 큐브 형태의 옅은 파란색이네요. 촉감은 살짝 차갑고요. 물은 양초 만지는 느낌이네요. 살짝 기름진 느낌도 나고요. 상품 설명상으로 연소 시간이 15분 정도라고 하니까 12분인 S비트 14g 짜리와 비교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드 테이블 보호를 위해서 소형 테이블 위에 세팅을 했고요. 연료와 코펠과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려고 참치캔까지 동원이 되었고요. 물은 550ml, 두 쪽 다 불을 붙였고요. 스톱워치도 스타트.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둘 다 별다른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순간을 측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육 6분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슬슬 끓어야 할 텐데요. 자, 비슷하게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S비트가 초반에는 좀 연료 불 붙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니 화력이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뒤로 더 세게 이제 이쪽 일반 고체 연료보다 소리는 지금 물 끓는 소리는 현재 이쪽에서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일반 고체 연료보다 S비트 쪽이 좀 더 밑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게 더 확연히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S비트가 연소 시간이 12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9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거는 물을 연소 끝날 때까지 끓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팔팔팔팔 끓어오를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이쪽 고체 연료 쪽은 이제 불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바닥면에서 끓어오르는 그 기포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비트 쪽도 지금 불이 많이 약해져서 지금 이제 사그라드는 시간에 접어들면서 소리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두 개는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고체 연료도 마찬가지로 하나로는 라면을 못 끓이겠어요. 자, 12분 되니까 거의 S비트는 거의 불이 끝났어요. 이제 꺼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네, 꺼졌습니다. 12분 26초. 근데 뭐 후반에 한 1분 정도는 의미 없는 불이었고요. 자, 이제 불은 꺼졌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물 끓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실패. 연료 1개로는 커피물 끓이기만 가능하다. 일반 고체 연료고요. 검게 덩어리가 남아 있는데 아랫부분이 연소가 덜 된 것 같아요. S비트는 완전히 연소되었고요.
지통 같은 게 남아 있는데 부스러지네요. 주변에 얼룩도 살짝 있고, 연소 후에 재가 없진 않고 적다. 근데 코펠 뒷면인데요, 일반 고체 연료는 깨끗한데 S비트를 사용한 코펠은 검은 그을음 같은 게 생겼어요. 물티슈로 닦으면 닦여지긴 하는데 90년 전통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S비트는 컴팩트하고 작고 화력 좋은 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크기에 비해서 화력이 좀 약한 그 일반 고체 연료가 오히려 사용하기에는 더 깔끔한 것 같은 건 왜죠? 자, 이상으로 S비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